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 집 구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과 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가 집 내부의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집 내부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잠을 자는 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거실, 그리고 요리를 하는 주방 또는 부엌이라고 해요. 그리고 샤워를 하거나 일을 보는 욕실 또는 화장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베란다, 욕실, 주방, 방, 거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 내부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집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한국에는 아파트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에도 아파트가 많아요. 자,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높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지만 빌라가 있고요. 그래서 빌라에도 여러 세대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로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 또는 회사에서, 그쵸? 공장에서, 기숙사에서 직원들이 함께 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룸, 방이 하나인 곳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곳이 원룸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팁을 볼까요? 기숙사와 하숙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먼저 보면, 기숙사와 하숙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은 우선 세탁실, 그쵸? 세탁실을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에서 TV를 보거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팁을 볼까요? 우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이제 구하면 돼요. 원룸이든 투룸이든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는 보증금을 걸어요. 그리고 매달 정해진 액수, 그래서 월세를 내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집을 나갈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보통 500에 30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해요. 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 이렇게 하면 1000에 20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건물 층에서 해당 층수를 이야기할 때, 그럼 만약에 4층에서 4층이라고 말할 때는 4층 건물에 4층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는 5층 건물에 3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을 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문법 및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대화를 먼저 볼까요?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 보증금이 좀 비싸서 깎아줄 테니까 마음에 들면 계약하세요. 자, 집이 마음에 드는데 보증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다은 사람이 깎아줄 테니까, 값을 싸게 깎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계약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표현은 바로 을 테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값을 깎아줄게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계약하세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을 테니까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때는 말하는 사람이 1인칭, 내가 말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 테니까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겠습니다. 의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자, 받침이 없을 때 리을 테니까, 받침이 있으면 을 테니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다, 보여줄 테니까, 청소할 테니까, 피곤할 테니까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자, 방을 보여줄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 제가 청소할 테니까 저녁을 준비하세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피곤할 테니까 오늘은 쉬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동사일 때는 의지를 나타내고요. 형용사일 때는 의지가 아니에요. 내일은 추울 테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뭐 오늘은 민수 씨가 피곤할 테니까 내일 만나면 어때요? 이렇게 형용사나 또는 1인칭이 아닌 경우에는 의지가 아니라 추측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할 테니까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추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여주다, 청소하다는 동사예요. 이때는 의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피곤할 테니까 오늘은 쉬세요. 민수 씨는 피곤할 것 같아요. 추측. 그러니까 오늘은 쉬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을 테니까.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을 테니까. 이때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추측. 어제보다 많이 추울 테니까. 추울 테니까도 형용사죠. 춥다. 그래서 추측. 자, 저는 저녁을 안 먹을 테니까 조금만 사요. 자, 이거는 동사예요. 그쵸? 먹다 그리고 1인칭이죠. 이때는 우리가 의지가 되겠죠.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겠어요.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을 테니까는 1인칭이거나 동사일 때는 의지로 쓰이고 그리고 3인칭이거나 형용사일 때는 추측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다음 문법을 볼까요? 자, 대화문을 볼게요. 방이 커야 돼요? 아니요. 침대하고 책상만 있으면 돼요. 침대하고 책상만 있으면 돼요. 네, 침대하고 책상만 있으면 다른 건 모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으면 돼요. 이때 돼요는 괜찮아요. 좋아요. 문제 없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문법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받침이 없을 때는 면 되다, 받침이 있으면 으면 되다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면 돼요. 집 주위가 조용하면 돼요. 조용하면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보증금만 싸면 돼요. 자, 싸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싸면 뭐 다른 거는 뭐 거리가 멀어도 뭐 조금 시끄러워도 뭐 상관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돼요. 괜찮을 거예요. 빨리 나을 거예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 넓으면 상관없어요. 회사에서 가까우면 괜찮아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나타내고 그렇게만 한다면 나 다른 거는 다 괜찮을 것이다.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뭐예요? 저는 결혼만 하면 돼요. 아니면 뭐 먹고 싶어요? 저는 김치찌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